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우선 뽑아서 이렇게 이거까지 못했는데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이거 막 바람 불 때는 부산 때 이거 이거까지 하는 거 진짜 안 해.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거 진짜로 이게 근데 용식이 이게 지저분해. 원래 사람이 지저분하잖아. 용기에 남편분도 괜찮은데 이게 용식이 형님이 지저분하게 이런 거예요. 깔끔하게 좀 이쁘게 꾸미고 하면 될 게인데 용기에 재민아 씨, 그게 아니라 재민아 씨는 얼마나 깔끔하게 이쁘게 아니 잘해. 이게 없어서 그래. 이거 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있어요. 아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요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나 봐봐요 위에 이게 있잖아 이거 들어가는 거. 우리 TV는 이거 없는데 나중에 선물 하나 해줘요. 보이시한테. 왜? 아니 이거를 줬으면 좋겠어. 이거 이런 거 어디 팔아요? 이런 걸 어디 팔아요? 아, 그래? 이거 저기 봐요 우산 꽂아놓은 거 가져갈래요? 이거 좀 비어가지고 가져왔더니 무거워 죽겠어. 이거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산 꽂아놓는 거 여기다 딱 대가지고 이거를 이제 쪼여가 이렇게 해서 야, 알아요. 아니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무거워서 죽겠어. 괜히 가져왔다가 무거워서 그냥 완전 55분에. 가로로 하시는 거예요? 한 다음에 가로 돼야지. 켰어요? 예, 켰어요. 예.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게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이제 확대 되면 이게 더 들린다 이 소리. 한 집에서 저기 대여시에 이게 대여시 새로 사서 뭐 설명하는 거 같아요. 색깔이 어떤 것 같아요? 이따가 이걸로 사진 찍어놔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특히 좋으네.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눈에 딱 들어오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TV로 여기다 오른쪽이다, 이제 왼쪽이다.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고맙습니다.
핸드폰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소리 안 좋아. 아니 내 카메라로 찍어 내 카메라. 예. 이거 없어서 바꾼 거야. 예. 지금부터 우리공화당 6.3 부정선거 재선거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정면 중앙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큰 소리로 사절까지 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진실과 정의 투쟁 가운데 이름을 날려하신 내국 동지 여러분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대한태극기는 현수막 옆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3 부정선거 비탄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는 우리공화당 변성근 최고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이재명 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율 전산조작, 이것이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국민 주권주의를 대표하는 선언으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헌법의 최상위 이념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수단이 바로 국민 참정권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주권주의의 핵심인 국민 참정권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박탈됐다면 민주적 정당성, 정권의 정통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위헌적 상황이 되는 것이다. 6.3 부정선거의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다.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국민의 숫자와 규모가 선관위 발표를 훨씬 뛰어넘고 있고 선관위의 부정부패와 추악함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선관위의 부정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빼앗긴 국민의 참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오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언젠가 내 권리까지 빼앗기가 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리고 오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하였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무려 50일 넘게 올림픽공원에서 사상 초유의 6.3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감성은 바로 이러한 국민 주권과
국민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정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때 정권이 스스로 위헌적 폭주를 멈추지 않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도루이자 최고 형태의 권리인 것이다. 지금 이재명 독재정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박탈 사건에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적 폭주는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국민 표현의 자유를 고참이 짓밟고 있는 입틀막법, 국민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대출 규제,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인권이 박탈되는 보안 수사권 폐지,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경영권을 침해하는 노란봉투법 강행,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한 800조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국적 국방 안보 정책, 그리고 이재명 독재정권은 이재명의 범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음모, 사법적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온갖 불법적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독재국가의 악랄한 독재자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집값을 잡겠다면서 마치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듯 갭 투자를 막고 대출을 조이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니 정작 이재명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온갖 꼼수를 부려서 매수자가 거의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29억 아파트를 소유하게 해주었다. 좌파들의 위선에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지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내로남불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이재명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이재명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위에 이재명의 권리와 권력이 있는 듯 행동하고 있다. 저는 이재명의 위헌과 위법, 국민 주권의 파괴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깃털을 흔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한 이재명 독재정권에게 우리는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권리인 국민 저항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이재명은 국민 주권 파괴와 국민 참정권 침해의 위헌적 상황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고 즉각 하야하라. 이재명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6.3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을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국민참정권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이재명은 직권남용이 드러나고 있는 광주 800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즉각 취소하라. 이재명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란 봉투법을 당장 폐기하라. 이재명은 본인 분당 아파트의 꼼수 거래의 실체를 이실직고하고 대출 규제 등 악덕 부동산 정책을 당장 취소하라. 2026년 7월 23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일동.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화당 최민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여기 온 것은 지난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야당 주도의 특검과 또한 재선거를 통해서 선거의 이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시장, 도지사 또한 기초의원을 뽑는 것은 오직 투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헌법 1조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1인 1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이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또한 대한민국은 단순 다수제를 통해서 1등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선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결함이 온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아니라 선관위나 또한 선관위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층에 의해서 국민의 민의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6.3 투표 부정 용지 사태로 인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또한 오늘 밝혀진 검경학수부에서 밝혀진 이런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 수백 표의 표를 수천 표로 조작하는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까지 있었다. 이미 선거의 무결성이 깨졌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도 이미 투표 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에게도 보고되지 않고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이런 투표가 이번 선관위 투표 부정 용지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부정 선거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응원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비웃으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가 우리의 뜻이 올바르게 측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이후에 정말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시민이 이제까지 외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제대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투표했으니까 괜찮지. 다음에는 내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가 대신 싸워줄까요? 저희가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 맞서서 수십만이 전사하시고 수백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의 피해를 통해서 우린 공산주의를 이겨내고 자유민주 체제를 얻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투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지켜진 것이지 그저 저절로 하늘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독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정말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선거 제도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재명이 자기 29억 아파트 팔았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10년 소유권을 가지지 못해서 7월 전에 팔지 않으면 물딱지 현금 청산되기 직전에 무려 17억 넘는 돈을 근저당 잡아서 시드머니가 부족한 사람에게 29억짜리 아파트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로 심각한 신체약 남기는 사람 악마화했습니다. 실거주 한 주택도 서민 대출 막아서 3년 전에 이미 공공분양 받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해서 중도금 대출 못 받는 그런 상태 왔습니다. 공공분양이야말로 서민이 평생 집 한 채 갖겠다고 소득자산 다 정말 평가돼서 아파트 하냐 분양받았더니 이재명 정부가 그 대출까지 막으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박살내고 있는데 본인은 29억 시세 차이 25억 얻으면서 자신은 소중한 보금자리 추억이 깃든 자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외입니다. 법 위에
대통령이 예외인 나라, 그것이 북한 같은 나라이고 독재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문제 결코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공화당 송영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 송영진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또한 2030 청년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선거 재선거하라는 것이고, 국민 참정권을 박탈한 선관위를 당장 해체하고 사전선거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입틀막법, SNS 통제법, 입을 틀어막는 법이 유행인데, 제가 팩트에 입각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전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집 가진 사람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서 사인간 거래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7억이라는 그 큰 돈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고 29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이재명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29억 아파트를 이렇게 자기 돈 2억만 들여서 29억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나도 2억에 29억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대출 규제를 통해 다 막아놓고 자신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도 화 안 나요? 이재명은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토부 장관이 대국민 사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이재명 집단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은 범죄자입니다. 5개 사건 1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재판은 대통령 권력의 힘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은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박탈해서 경찰에 넘겨주면서 이재명 경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사건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서 그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 취소를 위해 온갖 독재적 만행으로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신의 대북 선거 모욕에 대하여 정권을 총동원해서 박상용 검사를 찬양했지만 그래도 없는 죄는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박상용 검사를 죽이기 위해 총체적으로 매달렸지만 처벌할 그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고 정권 무리수만 속속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대 미문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 부정선거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50일 넘게 올림픽 공원에서 오늘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청년들의 절개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율 전산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서 선관위가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관위가 전산 조작까지 해가면서 투표율을 조작한단 말입니까? 이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야 이 독재 권력의 만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문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투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재명 범죄에 대해서 공소 취소 반대 투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재판 속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문에서 지난 40일 동안 투쟁하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재명 재판 속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사실들을 아마 알려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서명을 하면서 한결같지 않은 말씀은 제발 이재명 때려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재판 제발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에도 죄 있으면 재판받아 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이재명 독재 권력의 만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공의 2030의 청년들의 목소리와 우리 공화당의 강화문의 투쟁 정의의 외침을 함께해 주시기를 단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화당 조식사회 최고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번영하고 발전합니다. 하물며 국가 지도자는 정말로 모든 면에 도덕적,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경제, 정치, 국제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러한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셨을 것입니다.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통치기를 보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도만 하기까지 한다면은 바로 사탄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교만 방자한지 바로 사탄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정치가 조원주 대표는 10년 동안 친중 동북 좌파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우리 국민들과 보수파 국민들이 동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사탄 정권 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최근에 야당 지도자로서 장동혁 대표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해서 싸운다고 한다면은 친중 동북 좌파 정권을 척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금 51일째 올림픽공원에서 우리 2030 청년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항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헌법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렇게
엄청나게 청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이 만나자고 해서 일부러 올림픽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준 여자 30대 청년에게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오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는 전국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더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10년 동안 싸운 우리 공화당 정치가 조원진 대표와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한 장도혁 대표와 그리고 2030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운다고 한다면 이 사탄 정권, 악마 정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척결하고 저 70년 동안 80년 동안 북한 동포들을 악마와 같이 지배하는 3대 제습 정권 김정은까지도 항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불의와 악과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한국전쟁을 승리했고 그리고 5.16 반공 우열 구국혁명을 성공했고 한미동맹을 성공했고 그리고 한명의 기적을 성공했습니다. 이 이재명 사탄 정권과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 친중 정복 좌파 이재명 사탄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함께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 독립의 아버지, 독립선언서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천장에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재단 앞에 엄숙히 맹세한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어떤 독재와 영원히 철저하게 싸우겠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이재명 사단의 정권, 민주당 국회 독재 정권, 그리고 김정은까지 우리가 물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과 정치가 조원진 대표와 장도혁 대표와 그리고 2030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화당 김진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김진영입니다. 작금의 자유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선거에 참여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선거를 통해 각자 적임자라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과 이번 6.3 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국민들께서 망연자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 정권에서 반민주적인 부정선거의 정황과 중앙선관위의 한 몸이 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하는 등 조작 선거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며 사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치 사회주의 체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찰의 불공정 수사와 특검 남발을 통한 보수 우파 정치 탄압, 현 정권 인사의 부정한 부동산 거래와 언론을 향한 막말 등 국민을 분노케 하는 형태를 지켜보며 이 땅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현 이재명 정권과 정관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겠다며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말과 행동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이 독재와 공포가 지배하는 억압 사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독재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 연설에 박수를 건성으로 치거나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를 씌워 목숨을 빼앗습니다. 체제와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죽음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공포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야만적인 사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현 정권이 이른바 입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탄압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풍자적인 표현조차 모독이라고 몰아붙이며 기업을 공격하고 학교 야금까지 인민재판대에 세우는 살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남 지역의 일상적인 사투리인 말끝에 노를 붙이는 것조차 모욕이라며 극우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세력들의 복수가 폭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작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침묵하고 무관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성역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5.18 등 특정 사건이나 어떠한 인물도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일 뿐이며 그 누구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독점하거나 성역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독재의 암흑 속으로 퇴보할 수 없습니다. 의대한 우리 국민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이재명 정권은 사회주의 국가로 몰아가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오방과 망성에서 즉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공화당 50만 당원을 대표하십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림픽 공원의 청년들이 51일째 부정선거, 재선거를 분노의 목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나 일반 국민들은 아니야, 투표용지가 좀 부족했으니까 그거 부정선거 아니고 부실선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투표용지가 의도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투표를 너무 많이 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관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자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투표율 전산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사 보면서 투표율을 전산 조작한다, 지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조갑제나 저기 조선일보나 이준석이나 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동훈 패거리들은 부정선거는 음모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관위는 절대로 전산 조작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산 조작이 나왔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소위 이재명 정권이 터치하지 못하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지역이 다른데도 사전투표에 득표율이 1등, 2등이 숫자가 똑같아요. 1등 3,000표, 2등 1,044표.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전국에 한 곳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곳이 어떻게 1등 동네가 다른데도 1등, 2등에 사전선거 투표 득표율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특검을 통해서 다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 전산 서버를 까자. 전산 서버를 까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전부 업무로 지부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국민의힘도 좀 당당하게 하세요. 국민의힘이 쉽게 이번에 특검을 동의해 준 것은 잘못한 겁니다. 특검은 이재명에 의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는 특검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위체란 밥친구 임명한 거 이재명 아니에요? 위철안의 상임이사는 전체 선관위 실무를 총괄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노태학이 이미 끝났는데 그거 밀고 연장해가지고 지방선거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특검을 하는데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까지 않고 특검을 마무리 지으면은 그 역풍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외교부에서 근 10개월 동안 해킹당했어요. 외교부 직원 가족들 다 틀렸습니다. 제외 공간의 외교부 직원들도 틀렸어요. 이것을 5개월 동안 그냥 묻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얘기 안 했으면은 이거 계속 외교부에서 묻혔을 겁니다. 제외 공간에는 어떤 분들이 가 있습니까?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 사람들도 해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해요. 해킹을 당해서 외교부가 1만 명이 직원과 가족들이 해킹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제1전선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이 이재명 정권은 5개월 동안 해킹을 묻었어요. 이런 일들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외교부 해킹을 묻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것이 총체적인 부실이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범죄자,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방법 없어요. 그렇지만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더라도 범죄자 행동은 아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범죄자라고 표시내고 다니면 되겠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권력을 가지고 당대표 선거한다고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이 머리가 터집니다. 그런데 권력도 없는 것들이 국민의힘은 당대표 없애고 그냥 의원 중심 정당 가자. 의원 중심 정당은 뭡니까? 내각제 아닙니까? 지금 돈 가진 놈들하고 권력 가진 놈들하고 언론을 장악한 놈들이 이 나라를 이지게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각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이에요. 지금도 정치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서민이나 국민 생각 안 하고 저거 밥그릇만 챙기는데 내각제 하면은 의원 중심 정당 되면은 당원들 얘기 듣겠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듯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당대표 못 쫓아 보낸다고 당대표 없애버리고 그냥 의원들끼리 뭉쳐가자.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정의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 팔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이재명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됐으면은 범죄자가 활기치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의 범죄에 대한 사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자로 대통령 됐으니까 범죄 지은 사람들 아무 이런 없이 그냥 좌파는 다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지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울에 살고 싶어도 서울에 못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인인 국민을 누르고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인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이재명을 회초리를 치든지 덜어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주어진 의무다. 국민의 권한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의무는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무시하고 지가 장기 독재를 위해서 모든 악법들을 만들어내면은 그 위정자 독재자는 끄집어내는 것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2026년 국민들의 의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맨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해요. 이재명보다 정의롭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제일 잘난 척하는 대통령은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났어요? 건방져도 그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을 꾸짖고 이재명의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 무서운 줄을 알 거 아닙니까? 야당은 야당 역할 못하고 저끼리 싸우기 바빠요. 아니, 장동혁이가 이재명하고 싸우겠다는데 한동훈 이런 떨거지들은 장동혁하고 싸우겠답니다. 조선일보 반성하라고. 이재명이 독재하는데 이재명하고 싸워야지 무슨 장동혁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당도 우습게 보고 국민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깨치셔야 돼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 캐면 캘수록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전산에 절대 손 못 댄다고 하던데 이번에 투표율 전산 손댄 거 보세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하라는 겁니다. 그 특검에는 중앙선관위의 소위 서버를 까야 된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와서 기자회견하고, 저 앞에서는 지금 거의 10만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이재명 재판 속개 좀 해라, 부정선거 막자, 이런 서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깨치셔야 됩니다. 올림픽공원의 청년들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 폭염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분노하며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나의 자유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고 돈과 권력 가진 자, 언론과 짬짬이 하는 나라가 아니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 그거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제 기성세대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26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목이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공화당 6.3 부정선거 재선거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요는 반자양자, 보는 반자양자. 됐죠? 비 쏟아진다. 빨리 찍어라. 뒤로 좀.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